창원시가 오폐수 처리 대책 없이 건축 승인을 해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업난, 청년 취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정책이 소극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조선 불황을 겪고 있는 거제 지역에 폭력 조직이 기승을 부리다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 100억 원가량을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아 결국 오폐수의 불법 방류를 불러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창원시가 오폐수에 대한 처리 대책도 없이 북면 신도시 아파트 건축을 승인해준 정황이 포착돼 특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북면 신도시 감계와 무동지구에 들어선 아파트는 모두 7천 가구. 내년까지 5천 가구가 추가로 완공됩니다. 애초 창원시가 예상한 두 지구의 일일 배출 오폐수는 모두 17,000여 톤. 온천 지구 등을 합쳐 북면 전체 오폐수 발생량은 36,000톤에 달합니다. 현재 북면 하수 처리장의 한계 물량 12,000톤보다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오폐수의 정상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지난 2011년 전후 두 지구의 건축 승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수 처리량이나 처리 계획 등을 담당 부서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때는 창원시가 하수 처리장 증설 비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거절당한 직후였습니다. 모르죠. 모르는 거죠. 다른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2014년 이후 건축 승인을 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폐수 처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과 비교됩니다. 하수 처리장 증설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파트 입주 시기에 하수 처리장이 한창 공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재검토하지 않았다. 창원시 오폐수 무단 방류 과정에 특혜 의혹이 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는 일주일 동안 공사 승인 과정 등에 대한 특정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낙동강 경남네트워크와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창원시가 2년 가까이 식수원인 낙동강의 오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했고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농어촌공사 등이 이를 견제하지 못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500톤 이상의 오폐수가 방류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산 하수 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계획량은 300톤에 불과하다며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상남도의 고용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업 대량 실직 사태와 고졸 청년 취업 정책에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가 올 연말까지 예상한 경남의 조선업 인력 감축 대상은 2만 5천여 명. 경상남도가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직자 희망센터 운영 등 정부 매칭 사업을 빼고는 경상남도 자체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정책에 같이 매칭하고 따라가는 사업 외에 이 조선 실직자들을 위한 우리 경상남도만의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그 순수한 도비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조선 실직자 대책이 대우와 삼성 등 빅2 업체에 치중되면서 중소 조선업체의 실직자는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소조선업체 근로자들은 생계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경남도는 선제적으로 53억을 들여서 약 한 1,500명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생계 안정을 도모를 하고 있고 고졸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정책인 하이트랙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주문도 나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채용 협약 인원이 322명에 달하지만 실제 취업자는 65명에 불과해 채용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힘듭니다, 사실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서요, 대단히 힘이 듭니다.
이 밖에 구조조정 대상자의 재취업 정책 등 경상남도의 소극적인 고용 정책에 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거제 지역 유흥가를 무대로 폭행과 갈취를 일삼던 폭력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당했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유흥가. 남자 4-5명이 몰려가 한 남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도로에 쓰러집니다. 거제의 한 휴게소. 한 남성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하자 이용객들이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무리끼리 이제 몰려다니면서 그냥 괜한 시비를 걸고 사람을 위협을 가하고 이제 폭력을 좀 행사를 하더라고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고. 이들 모두 거제 지역의 조직 폭력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개임작 업주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하루 40만 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둔기로 상처를 입히고 또 지난 6월에는 배를 가진 선주를 협박해 선박 매각 대금 1,000만 원을 뜯어내고 술값 250만 원을 대신 내게 했습니다. 거제 지역이다 보니까 배를 가진 사람들이 거액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술도 사고 용돈도 달라고 해서 갈취한 사실을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이 폭력 조직은 최근에는 불법 개임장 보호비를 뜯어내거나 빈집을 옮겨다니며 도박장을 열어 장소 제공비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거제 폭력 조직원 4명을 구속하고 폭력과 도박에 가담한 2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1명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하는 두 번째 시국대회가 오늘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이 참석한 오늘 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자유 발언을 통해 현 시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상남동에서 용호동까지 행진하며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밀양 송전탑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퇴진 이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최근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도내 가계부채 규모는 50조 5천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평균 11.7%를 기록해 전국 평균 증가율인 6.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도내 전체 가계부채에서 비은행권 대출과 저신용자 대출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남해고속도로 하동나들목 근처에서 64살 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82살 유모 씨와 61살 유모 씨가 숨지고 트레일러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안에 일가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설날인 지난 2월 8일 오후 3시쯤 창녕군의 자택에서 헤어진 엄마를 보고 싶다는 9살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습니다. NC다이노스가 현 김경문 감독과 재계약했습니다. NC다이노스는 오는 2019년까지 3년 동안 총액 20억 원의 조건으로 김경문 감독과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NC는 김경문 감독이 지난 5년간 신생팀을 상위권으로 이끈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재계약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내 농축산업의 첨단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6 진주 국제농식품 박람회가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20여 개국 210개사의 430개 부스가 참가하는 이번 박람회는 시설원의 스마트 온실과 달걀 생산 모니터링 플랫폼 등이 전시되는 첨단 농생명 ICT 융복합 기술관과 또 농업인을 위한 국제 세미나 등이 열립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